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하게 구는 게 일본인의 습성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두둔하거나 칭찬하고 싶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일본의 한 강경책은 부럽다. 일제강점기의 악질적 만행들을 잊고 일본에 굽신대며 빨아주는 반민족적인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6월 30일에 일본의 자산을 러시아 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자 일본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일본의 자산을 강제로 강탈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가 일본의 자산을 강탈하는 등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예상과 다르게 러시아를 향해 상당히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마저도 일본 정부를 향해 러시아에게 왜 약한 모습을 보이냐며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외무성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발발한 상태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각종 제재가 이어지자 일본이 러시아를 향해 도발하더라도 러시아가 일본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 외무성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가 강력한 대응으로 일본을 압박하자 일본 외무성 관료들조차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러시아를 향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가 대응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일본은 398명의 러시아인과 28곳의 러시아 단체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2명의 딸도 제재에 포함시켰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첫째 딸인 마리아는 의학 전문가로 의료 서비스 전문 투자회사인 노멘코의 공동 소유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인 카테리나는 모스크바 대학의 과학연구진흥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푸틴의 이딸도 예외는 없다면서 제재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일본 정부가 푸틴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푸틴 대통령의 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긴 했지만 일본은 유럽연합도 아니며 나토 회원국도 아닙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일본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 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산도 동결했고 러시아를 향해 사치품과 반도체 수출도 규제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향해 최애국 대우도 철회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는 무척 좋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7번이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가까웠으며 아베 전 총리는 일본과 러시아가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마치 러시아가 일본의 동맹국인 것처럼 대우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베 전 총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위해서 265억 엔, 원화로 2,500억 원이나 책정했고 그 중에서 200억 엔을 지출할 정도로 러시아의 환심을 사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출한 금액이 무려 200억 엔에 달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일본 기업 등이 러시아에 지출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일본이 공을 들인 이유는 일본이 러시아 쿠릴열도 4개의 섬을 돌려받기 위한, 그러나 러시아가 돌연 쿠릴열도 4개의 섬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 일본의 10수년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일본이 쿠릴열도 4개의 섬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일본이 러시아를 위해 수천억을 지불할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일본과 협상을 중단했다며 일본인들조차 일본이 국제외교에서 굴욕을 당한 것 같다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일본이 쿠릴열도 문제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자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일본이 러시아를 제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일본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강력한 제재를 하자 러시아도 똑같이 동참했는데요. 일본의 홋카이도와 거의 근접해 있는 쿠리열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10차례 실시하는 등 일본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함대가 중국과 공동으로 일본 영토 전체를 순회하며 일본을 강력하게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함대가 도쿄 근해까지 순회하자 러시아가 도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일본이 큰 위협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보다 더욱 뼈아픈 것이 바로 에너지 문제로 보이는데요.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결국 사할린2의 일본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여러 국가 등에 의한 비호적인 행위에 관한 특별 경제 조치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국가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과 영국만 콕 집어서 저격한 것으로 보이자 영국과 달리 일본 정부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사할린2는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50% 이상의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영국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 쉘이 약 27.5%, 일본의 미쯔이 물산이 12.5%이며 일본의 미쯔비시 상사가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대통령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러시아 회사인 가스프롬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국의 27.5%와 일본의 22.5% 지분이 강제로 몰수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회사인 쉘은 이미 철수 방침을 발표했으며 5월부터 인도기업연합과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영국은 천연가스 수출국이지만 일본은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제 조치로 인해 영국이 받는 피해보다 일본이 받는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해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수입되는 것이 어려워지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에 영국의 유럽연합 상품 수출액은 164억 파운드, 원화로 25조 7천억 원으로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출량이 폭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입국이기에 사실상 러시아가 일본만 콕 집어서 저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할린2는 2009년에 가동해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15만 배럴이며 LNG의 연간 생산량은 960만 톤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자산의 지분을 뺏기는 것보다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폭증해 일본의 전기와 가스 요금이 크게 상승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이 수입한 LNG 중 러시아산은 8.8%로 수입액은 3.72억 엔, 원화로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러시아산 LNG 대부분은 사할린2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8.8%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본의 발전량 가운데 무려 3%에 달한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제대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는지 현재 정보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이지 관방부 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본의 자산을 강제로 무단 양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 정밀 조사 중으로 향후의 대응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답할 단계는 아니며 일본의 권위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정중해 보이는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일본인들마저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기자회견 같았습니다. 라며 한탄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을 수준이하라고 평가하던 일본이 러시아를 도발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의견입니다. 푸틴 형님은 일본의 천적. 푸틴 형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존나 지랄하면서 러시아에게는 아주 순한 양이네. 푸틴은 항상 한국에 우호적이었다. 나토에 가입하여 푸틴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대한민국이 대하는 모양새가 되어 국민들이 왜?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한국의 정치력에 아쉬움이 남는다.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게는 큰 파트너이자 시장이고 정치적 군사사적으로 중요한 우방이었는데 걱정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조금 더 신중한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